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이분을 자꾸 찾습니다. 저희 화요일 고정이셔요.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종목 얘기도 명확하게 뷰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돼 있고요. 다른 섹터에 대한 의견도 계속해서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 곧장 인사 나누고 전략 챙겨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하면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생각나고 그런데 일단 포스코 홀딩스 얘기부터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목표 주가 67만 원 주셨고 단기간 이제 충분히 도달을 했습니다. 3월 28일 공략주이고요. 중간에 눌림목 있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주셨어요. 두 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긍정적으로 주셨는데 저는 3월 달에 생각이 나요. 내년도 밸류까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목표가 224만 원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들은 겁니까? 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까지 정말 갈까요? 그 방송이 그 4월 18일자 4월 18일이었어요. 네, 4월 18일이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에코프로 비엔 포스코홀딩스 이제 밸류 이제 다시 산정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날 추천주는 그날 LS였긴 했습니다. 그거였는데 그때 당시 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철강의 밸류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대략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는 그냥 그게 철강 밸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 이제 리튬 밸류로 이걸 산정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이제 그 공장이 완공되거나 준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제 또 BEP를 도달한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밸류 산정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이제 당시에 이제 PBR 0.5배 정도 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이제 없던 기업 성장성이 붙게 되면은 PBR 한 배까지 일단 가야 되니까 네. 가는 게 좀 정당하다고 봐서 PBR 한 배가 67만 원이었거든요.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67만 원 이제 PBR 한 배를 도달하고 나서 그때 리튬 밸류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리포트가 쭉 나왔거든요. 그 증권사에서 이제 뭐 한 6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나왔고요. 한투에서 예, 한투에서 90만 원 나왔는데 그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그 40만 원까지는 그 40조까지는 이제 철강 밸류고요. 그 나머지 밸류를 이제 그 리튬 밸류를 봤는데 주당 2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밸류는 산정 방식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 르모랑 광산이랑 필바락 HY 그 클리메탈 해가지고 영업이익률 그 캐파에다가 매출을 그 리튬 가격을 한 51달러 정도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2% 하회했을 때 41달러 정도 이 정도 산출했을 때 광산 리튬을 염호 리튬을 53% 영업이익률 그리고 광산을 한 11% 12%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리사이클은 한 6, 7%대 잡은 것 같은데 조금 요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알려진 거로는 그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9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광산 광산 리튬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를 영업이익률을 봐서 합치면 한 70%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좀 그거보다 또 높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24만 원을 제가 이제 그냥 정시로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다가 말씀드렸던 건데 네. 기준이 이제 리튬 가격은 이제 50달러 정도로 얘기했었고요. 대략 그리고 밸류 같은 경우는 그 리튬 산업 부분만 따로 이제 한 30배 정도 영업이익 배수를 30배 정도 줘가지고 그 정도 줬는데 지금 한투 요 방식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가치를 기본 베이스로 주고 그리고 리튬의 매출과 요거에 대한 밸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얼마 줄 건지 그러면은 리튬에 대한 매출과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 거기에 따른 밸류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좀 감명할 것 같고요. 다른 그 니켈이라든가 다른 광산 다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다 같이 하게 되면 좀 복잡해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이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튬을 중심으로 보고 여기 폐배터리까지 같이 합쳐서 밸류 계산해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2030년까지 뭐 소재 사업에서 60조 매출 뭐 여기 다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리튬 가격도 30달러 기준으로 2030년도에 잡아놨기 때문에 보수적인 IR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지금 리포트 나온 것들이랑 회사 이 IR 이 보수적인 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충분히 업사이드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내년 최고 주도주가 포스코홀딩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계속 9월 달에 그 리사이클 통한 리튬이 생산되고 10월 달에 광산 리튬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춤에 해놔야 된다. 7월 달에 선춤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이거는 제가 3월 달에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또 5월 달에 리뷰할 때도 계속 같은 얘기 했습니다. 이거 9월 전에 선춤에 해놔야지 된다라고 의견 드렸고요. 지금은 근데 좀 매수는 지금부터는 좀 약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신규로 접근하는 조금 것보다는 고르면서 매수하는 이거는 걸로. 지금 단기가에 들어갔고요. 포스코홀딩스, 네. 포스코퓨처엠 두 종목은 단기가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는 일단 지금 좀 대기하고 좀 충분한 조정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끌고 가는 내년도 보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포스코퓨처엠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밸류가 좀 비싸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에코프로 BM보다 지금 밸류가 비싼데 네. 제가 이제 다시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캐파를 100만 톤으로 상향을 시켰고 전구체 내재화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은 매수보다는 좀 차익 실현도 고민해 볼 단계가 된 것 같고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도 조금 고려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포스코 홀딩스는 갖고 계신 분들 그냥 끌고 가고,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밸류 산정에 대한 근거는 계속해서 얘기 주셨고, 한투에서 40조까지는 철강 밸류고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내용 참고해보자라고 도움 말씀 주셨네요. 계속 저희가 부자님 모시고 매주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건, 부자님 오실 때쯤에 또 이 종목이 올라요. 그러니까 또 계속 AS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포스코 퓨처엠 지난주에 포스코 퓨처엠을 사고 LNF를 좀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조금 낮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혹시 뷰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LNF는 지금은 이제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이제 대안주가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교체 의견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다 올랐기 때문에 LNF 팔아서 옮겨가기가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약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원래 이제 투자에 매도를 할 때도 회사가 나빠서 아니면 대안주가 있을 때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재료는 용 큰 재료라 보시면 되겠고, LNF도 뭐 스퀴즈까지는 아니지만 쇼커버링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또 이제 그 캐파 계획이 있거든요. 캐파 계획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양극재 네네. 기업들 비해서 지금 캐파 기준에서 시가총액도 지금 코스모 신소재보다도 오히려 밸류는 쌀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사간 약재가 있다 보니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인데, 양극재 종목들은 분기 실적 따지고 가지 않거든요. 시대가 변해서 크게 보고 가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LNF는 보유 관점이고, 신규 매수는 고려해볼 만한데, 저도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 정리가 딱 끝나실 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보유자분들이라면 보유하자, LNF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 부장님 나오시니까 채팅창이 지금 엄청 화력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대다수 반갑다, 뭐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 좀 해볼게요. 에코프로 황제주 제대로 안착이 됐고, 에코프로 BM도 어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목표가 182만 원, 에코프로 BM 목표가 65만 원 주셨었는데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네, 뭐 뷰가 바뀐 건 아니니까 유효한데, 다만 이제 제가 목표가를 드릴 때 산정 방식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부터는 영업이익률 10%의 양극재 가격 5천만 원, 톤당 5천만 원 또는 6,500만 원 기준으로 드렸고요. 이게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 뭐 7에서 8%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양극재 가격이 5천만 원 아니라 뭐 그 밑으로 내려간다던가 올라간다, 이런 변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계산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목표가라든가 밸류에이션 산정치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약간 수급 짜기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8월 11일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결정이 되고 8월 31일까지 1일에 이제 종가 편입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밸류 상관없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8월 제가 5월 달에도 계속 강조드린 게 8월 말까지는 에코프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계속 8월 말까지는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단이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요.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됩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캐파별로 연도별 적정 주가를 쭉 테이블을 제시해 드렸는데, 작년 거는 넘어갔고요. 이제 2025년도
그 실적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거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거를 땡겨 오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뭐 길게 보시면 매수 상관없는데 지금 어쨌든 각을 좀 세웠기 때문에 신규 매수 쪽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에코프로 그룹주도 지금부터는 좀 기다리시고 다만 이제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뭐 8월 말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요. 신규를 고려하게 되면은 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를 들면 8월 말까지 이거 수수키 계속 진행된다고 보면은 그걸 노리는 전략으로의 트레이딩은 괜찮지만은 지금 내가 비중을 막 실을 타이밍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신다면은 소량만 아니면 갖고 계시면은 보유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에코프로라든가 에코비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가치 올라온 게 터무없이 올라온 거라기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의 기울기만큼 지금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빨리 반영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회사의 자체된 모멘텀도 있지만은 이거는 공매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자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야지만 아마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뭐 시간 왜곡 같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수급의 쏠림이라든가 바람의 방향 그런 것도 예측하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새로 드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대다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전 투자하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정상 잘 투자를 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드린 것 뿐이에요. 제가 이제 종목을 발굴해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어려운 시기에 그냥 이 방향이 가신 길이 맞다. 이 정도 용기를 드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는 올해 이제 여전히 시장의 중심 주도이고 내년에는 확실히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그룹주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에코프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는 포스코 그룹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난번 멘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건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자라고 의견 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실 좋은 종목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들 계속 밸류 평가해 주시면서 전달해 주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서 시청자분도 멘탈 관리를 좀 받은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 리뷰를 받아봤고요. 이제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7월 시작할 때 당시 7월 11일 TCC 스틸 얘기를 하셨었는데 57% 최고가 기준 수익 났고요. 어제도 16% 급등이 났습니다. TCC 스틸도 저희 지금 코멘트가 필요해요. 네, 사실 지금 목표가는 달성이 됐고요. 네. 내년 추정 실적을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보는데 저 정도면은 1,200억을 좀 넘는 정도의 실적이 좀 반영된 것 같아서 일단은 충분히 이제 좀 보통 장비주라 부품주는 3년치 이렇게 땡기진 않거든요. 한 1년치 정도를 보는데 일단 적정 주가는 일단 도달했다고 봐서 저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일단 의견 드리겠고요. 내년 이후로 본다면은 조정을 좀 받더라도 끌고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내년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영된 거를 보여져서 이거 뭐 차익 좀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조정 들어오면 이걸 다시 보던지 아니면은 주요 종목도 조정 들어올 때 다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각각을 좀 명확하게 전략 주셔서 기억이 좀 잘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의 종목 듣기 위해서 다음 질문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이 포모가 좀 극심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조언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라고 말씀드려도 못 삽니다. 왜냐면 어차피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공부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도 어차피 현재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지금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산업 자체가 2030년까지는 계속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꼭 지금 안 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조정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음 타이밍, 다음 순서를 위해서라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좀 이런 종목들은 내가 좀 조정 나오면 사겠다는 것들을 정해놓고서 기다렸다가 지금은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좀 차분히 공부해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닿는 조언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가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창원 부장님은 다음 뭘 보고 계실까 했는데 예상치 못한 종목이 왔어요. SM, 엔터 쪽이네요. 네, SM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쭉 다 돌려보니까 공통적으로 일단 2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네. 일단
2분기 음반 판매량은 상당히 호조인데 동사가 이제 그 SN 3.0 전략하에서 그 멀티레이블 전략을 피고 있는데 여기다 안정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2분기는 실적 컨센서스 합의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 5월달에 에스파 미니 3집이 200만 장 이상 판매가 됐었고 또 그 콘서트 같은 경우도 NC트림, 레드벨벳, 에스파의 해외 공연들이 상당히 좋아서 전년 대비해서도 한 400% 이상의 성장이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본업은 좋은데 이제 그 어떤 회사의 그 어떤 가치 그 이제 뭐랄까 체질을 변경하는 그런 이제 비용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인업들이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신인 보이그룹이 두 팀이 데뷔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NCT 라인의 그 NCT 도쿄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국내 이제 보이그룹이거든요. 근데 이게 SM이 새 보이그룹 런칭하는 게 뭐 NCT 계열은 쭉 있었지만은 새롭게 하는 건 7년 만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멤버 2명이 좀 괜찮습니다. 그 NCT라는 그룹에서 탈퇴해가지고 2명이 남았는데 요게 그 쇼타로랑 그 성찬이라는 멤버가 좀 인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도 있는 멤버가 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룹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멤버 한 3명도 제가 그 실물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멤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보이그룹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해서 SM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4분기 되면은 또 아니면 내년 1분기나 또 걸그룹이 또 하나 네. 새롭게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확보가 되고 또 동사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1,400억 정도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한 50% 성장이 나와서 지금 뭐 M&A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 좀 눌렸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닥 찍고 돌리고 좀 매물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 뭐 시초가 말씀드리는데 요거 좀 더 빠져서 한 11만 원 밑에 이거 빠지면 좀 추가 관점에서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초가 매수 기준이고 11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올해 내년 추정 영업이익이 1,684억인데 영업이익 배에서 저는 21배로 계산했고요. 그리고 요게 대략 증권사가 이제 퍼 30배 정도 많이 이렇게 주는데 네. 얼핏 비슷합니다. 그 정도 보시겠고 그러면은 적정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정도 돼서 목표 주가 14만 3천 원이고요. 선저가 9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 14만 3천 원의 목표가 기억하면서 새롭게 나오는 보이그룹과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걸그룹 모멘텀 저희 잘 기억하며 살피겠습니다. 다른 엔터사 대비 올해 좀 M&A 이슈 등으로 해서 조금 눌려 있었는데 더욱더 좋은 시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